자, 오늘 읽다 행하다 북콘서트 첫 번째 1부인데요. 이 책을 만드신 분들의 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옥명호, 온상원, 이범진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네, 제가 처음에 저자분들하고의 토크만 있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왕이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이것들을 만든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만들어가는 건데 저자들만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책의 뒷이야기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두 분 먼저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을 만든 사람이 자꾸 앞에 나오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을 기획 담당한 온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정리한 보건가 상황의 이범진 편집장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분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네, 잠시 시각한 이클링즈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는 옥명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이범진 편집장님이 보건가상 편집장님이 정리해 주신 거고 책을 출판해 주신 거고 그다음에 이 인터뷰를 진행해 주신 세 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잠깐 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각자 세 분 누가 대체 제일 먼저 주셨는지 이 책에 나오셔서 받으셨잖아요. 따끈따끈한 신간을 받고 누구한테 주셨는지. 근데 오늘 제 아내한테 줘야겠죠. 제가 항상 뭐 하냐고 맨날 방에서 뭐 하냐고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 와이프가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와 있는데요. 와이프한테 제일 먼저 줬습니다. 네. 남편들이 모르는 게 있죠. 책을 읽는 게 싫어하는 건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읽고서 집안일을 해야죠. 그죠? 그거를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옥명호 대표님은 네. 저는 책을 제일 먼저 보여준 거는 저희 아내인데요. 책을 제일 먼저 선물한 거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 왜냐하면은 그분이 책이 나왔을 때 바로 저랑 아셨던 건 아닌데 점심 약속을 잡으신 거예요. 점심 약속해서 뵙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제가 신간을 한 권 들고 가서 목사님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 편집자님. 네, 저희는 사무실에 왔는데요. 저희 직장 동료들에게 한 권씩 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팔고 싶었는데요. 네. 네, 한 권씩 선물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네. 각자 다른 이유들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또 선물하셨군요. 일단 옥 대표님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공통 질문하고 이분들 내려가실 거거든요. 옥 대표님 이 책이 저희가 기독교 책들이 참 많거든요. 설교집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인터뷰 책이란 말이죠. 이거를 어떤 독자들이 읽었으면 하고 염두에 두시면서 이 책을 기획하셨는지 아니면 의뢰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이 책에 사실 전작이 있잖아요. 읽다 살다죠. 맞습니다. 그 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우리 온상원 선생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온 선생님이 이 책의 어떻게 보면 기획자고 구상을 하신 분인 셈이죠. SNS를 제가 거의 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갔는데 온상원 선생님이 페이스북에서 올린 내용을 보고 이 인터뷰집을 좀 묶으려고 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올리셨기에 제가 굉장히 인터뷰집 자체를 좋아합니다. 책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인터뷰집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입말을 그대로 살려서 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지는 장점이 전달을 좀 더 쉽게 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생생하게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장르를 좋아하기도 해서 책으로 내게 되었고 그게 이제 첫 책이 2023년에 나온 읽다 살다였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또 원 선생님이 구상을 하고 있었고 정말 이런 좋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전국에 좀 흩어져 계신 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이분들의 삶의 이야기도 꼭 좀 책으로 담아서 전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을 맨 처음 그 전작 읽다 살다를 제가 그 구상을 이제 원 선생님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출판 기획안을 썼을 때 이렇게 제가 출판 기획안을 썼더라고요. 1차 타깃. 요게 이제 저희 그 출판인들이 출판 기획, 신간 기획안을 쓸 때 여러 형식 중에 담아내는 꼭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독자층이 누군가 요걸 이제 분류하는 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핵심 1차 타깃, 1차 독자로 잡아놨던 게 30대부터 50대 사이의 평신도 전문직, 그리고 교회 직분자 또는 리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요걸 이제 1차 독자로 잡았었고, 실제로 알라딘에서 이 읽다 살다와 읽다 행하다를 구매한 독자층을 보면은 실제로 30대, 40대, 50대 층을 합치면은 거의 80%가 넘고 특히 40,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벌써 한 40대 정도 되면 노안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의 본문의 행간을 조금 여유를 주고 또 글자 크기도 일부러 조금 그 디자이너들은 보통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디자이너로서는 본이 안 난다고 오히려 글자 크기를 좀 작게 하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보기 좀 좋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해서 편집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좀 궁리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유, 네, 아주 세밀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온상 선생님, 그 혹시 저 읽으면서 좀 참 영역을 잘 구분하셨다 싶었었거든요. 다양한 영역.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읽지 않으시고 오늘 참여하시고 이 책 봐야겠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뭐 법부터 교육, 놀이, 출판, 그러니까 서점 굉장히 다양하시잖아요. 예. 요거를 일부러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사셨나요?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제가 제 일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책을 내게 된 동기가 뭔지. 제가 어떻게 재단이라고 하는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재단에 속해서 제가 공익재단의 사무국장 일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람들 상을 주는 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와서 사실 그와 관련된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근데 그 일을 우연히 맡으면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됐습니다. 그 만나보게 된 이후에 이유들 찾아보니까 80% 이상이 성경을 읽고 삶을 사신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을 알게 되는 가운데 일단 읽다 살다는 사실은 저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고뇌와 또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갖고 실제로 살아가는 고뇌와 힘든 얘기들을 사실을 공감하고 듣고 싶으신데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분들 만나셨던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읽다 행하다는 일단 제가 상을 드리려고 만난 분들 만나보니까 이분들 크리스찬이네 몰랐는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천종원 판사님이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안에 성경에 대한 가치 이런 것도 깊이 있으셨고 정의와 약한 자에 대한 사랑 그런 분들 한 분 만나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된 분들이 있었고요. 또 뭐 이따 좀 뒤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다양하게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단 살대에서는 남성분만 5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분에 대한 균형도 생각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추천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자분들 연락 드렸을 때 다 흔쾌히 다 5분 예. 오케이 하셨나요? 5분들 다 연락드렸는데 저도 이게 저희가 자비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이 요즘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출판사분들은 또
본인의 자금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저는 항상 손해 주면 안 된다. 부담 주지 말라는 게 우리 장인어른의 또 부담 말씀이셔서 또 부담 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 게 고민됐는데 그래서 자비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5분께서 흔쾌히 다 한 번도 예외 없이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렸고 평신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성경 읽고 어떻게 사시고 힘드셨던 것들 또 어떻게 극복했던 얘기들 해주세요 했는데 흔쾌히 다 동의해 주셔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5분들 이야기들이 워낙 짧게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삶 전체가 담겨져 있어서 아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은 분들을 선정하셨다 싶어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네, 우리 편집자님 이거 이제 녹취였나요? 이게 어떻게 된가요? 제가 인터뷰에는 같이 함께 했고요. 아. 네네. 정리를 이제 그 기획자님께서 진행하신 거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네. 네. 녹취를 푸셨어요. 요새 흔히 말하는 클로바 노트 같은 다 그걸 해결했어요. 네, 이게 좀 그 AI가 발전하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잘 활용을 못했어요.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그 다 풀으셨겠네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 푸시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으셨어요? 기획자님께서 온상원 기획자님께서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인터뷰가 상당히 잘 됐는데 이제 말이 된 거를 글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내용들도 있고 응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구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인터뷰 5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몇 번 오가기도 하고 전화 통화로 조금 부연 설명 들은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재밌게 느낀 거는 이제 요즘 세상은 작은 부분도 되게 부풀리기를 좋아하고 작은 성과도 장황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세상인데 5분들은 뭔가 그런 표현들을 자꾸 겸손하게 줄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꿋꿋하게 해오시면서도 굉장히 겸손하시구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원고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장황한 것들이 좀 축소되고 네. 오히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혹시 꼭 넣고 싶었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네. 좀 뭐 비밀로 유지돼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요청을 해오신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요청을 받으면 이분들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었고 또 인터뷰 후에 제가 독감 걸렸을 때 한 번 빼고는 식사 자리를 늘 함께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 끝나고 식사할 때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 얘기는 인터뷰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은 제가 기억해 놨다가 이메일로 한번 이제 좀 확인해서 그 부분을 넣기도 하고 또 따로 넣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앞으로 이제 5분 나오셔서 하실 텐데 특히 또 아쉬웠던 것들은 5분 모두 위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재미가 있으신데 그거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괄호 열고 웃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아마 오늘 그런 면모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하나 미리 좀 드렸는데 이 책에서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 또는 문장 같은 거 한 번씩 좀 온 선생님부터 이렇게 3분 해주시죠. 네. 제부터 할까요? 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김현호 대표님이 늘 항상 카톡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제가 뵐 때마다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저 못 들었는데 누구? 소유는 김현호 대표님, 네, 김현호 대표님께서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이런 말씀을 카톡에 올리시고 또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부산에 제가 내려가면 짬뽕을 항상 사주시는데 맛있는 짬뽕을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는 정진호 교수님 평양에도 하셨었고 그래서 낭만주의자라고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낭만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 가치를 위해 다른 덜 소중한 가치들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소유보다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되는 규정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옥 대표님, 네. 이 책이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책이 연간 한 6만 5천 종 정도가 나오거든요. 신간이. 한 해에 나오는 신간이. 그 2025년 출판 연감이라는 자료집에 보면은 2024년도에 나온 신간이 6만 4,306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은 2026년도에 나올 전체 신간, 아마도 신간 종수는 또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마 6만 한 5천 종을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 한 권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자가 최소한 6만 5천 분이 넘을 것이고 그 중에 5분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에 담긴 5분의 이야기가 이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범진 편집장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훨씬 더 살아있는, 더 생생한, 더 깊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책에 저희가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제한된 이 쪽수, 범위 안에서만 담아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를 통해서 이분들의 각각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만나고 물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직접 듣고 뵙고 하기도 했지만 책을 통해서 활자화된 이야기를 다시 또 접할 때에 그 알라딘의 어떤 독자분이 썼던 그 리뷰 후기처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삶이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그분은 5분이 자기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는 방식으로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듣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했지만 또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잘 읽혀서 좋았고 그러면서도 숙고할 내용이 많아서 좋았다. 5분 이야기가 모두 울림이 컸고 책으로 직접 만나보시기를 권한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독자분이 실제로 알라딘에 올리신 후기에 담겨 있는데 저 역시도 한 번 읽고 그냥 덮어놓기가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실은 지금 우리 성현 목사님 질문에 답하려고 5분 다 이렇게 썼지만 다 체크했지만 이거 제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흘러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맨 앞에 나오는 천종호 판사님 정의에 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고 특별히 44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과 신앙을 따로 떼어놓지 말고 신앙을 바탕으로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할 정의 안에는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호혜적, 상호적 정의뿐 아니라 남보다 조금 손해를 보거나 더 나아가 희생까지 감수하는 연대적 및 은혜적 정의도 포함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가슴 깊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제가 명심하고 새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이따 또 제가 천판사님께도 여쭤볼 질문에 또 아마 더 깊게 더 얘기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편집자님. 네, 아까도 이제 책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인터뷰집을 읽는 하나의 팁을 좀 전해드리면 질문과 답변 사이에 행간에 집중해서 행간에 또 어떤 정서들이 좀 튀었을까 하는 그런 걸 예상하면서 읽으셔도 되고 상상하면서 읽어도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질문과 답변에 뭐랄까요? 그런 케미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그게 묘하게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한번 제가 몇 곳 짧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노숙인들과 같이 살려고 결심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노숙인하고 같이 살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네. 최양원 선생님, 네. 최양원 선생님. 인터뷰죠. 그때부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건가요? 질문. 답변: 아니요. 그때는 배가 고프겠네, 힘들겠네 정도만 생각했어요. 젊은 나이에 노숙인들이 좀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았다니까요. 네, 저도 읽으면서 웃었어요 그 대목에서. 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노숙인들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 오셨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그냥 오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나요? 옛날에는 월급도 못 받고 일했지만 지금은 월급도 잘 주는데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죠. 네. 네. 이 행간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이 일상적인 대화인데 약간의 케미가 빗나가는데 또 그 답변 안에는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캐치하시면서 읽으면 이 책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또 오영하 선생님 인터뷰에서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저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글을 써요.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한 것을 기록하는데요. 그게 제게는 기도이자 예배 같아요. 한두 시간 기도, 한두 시간 글 쓰는 거 정말 이렇게 저희처럼 글을 다루는 직업인들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글을 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그런 부분들 좀 상상하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 이 일을 수십 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질문, 답변, 사람들과의 작은 연대였던 것 같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옆집 엄마 같은 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함께 아이를 돌보던 순간들, 그런 소소한 연대가 저를 붙들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평범한 말 속에, 일상적인 말 속에 응축된 이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물과 절망과 또 그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들이 있는데, 정말 평범한 질문과 답변 가운데 그 스며 있는 그 뜻들을 좀 발견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뷰 우리 온 선생님이 하신 질문도 되게 사려 깊은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끄집어내신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이따 오실 5분들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라 절대 질문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또 풀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얘기 박수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